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HD 현대오일뱅크 PM지원팀의 반소정 선임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의 저자 이현우 작가님과 돈 모으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현우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언론이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혹은 그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경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써서 경제 지식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경제적 자유 원한다, 달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만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입 혹은 내가 생각하는 자산 이런 규모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게 된다면은 경제적 자유를 조금 달성하는 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가 또 단순히 물질, 그러니까 돈 아니면 뭐 차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경험 이런 것도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제 계속 해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이 과연 나쁜 것이냐, 이게 답이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회사에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이거 귀찮다,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제 나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또 책을 쓰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직종이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부자 이런 것들에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평소 어떤 습관을 들이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껴야겠죠. 이거를 그냥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 아낀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조금 해드리면은 이제 목표를 정하시고 돈을 모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끼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스스로 좀 내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저축하거나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습관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혹은 어떤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돈을 아끼는데 가장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을 모으려면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어요. 이게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 투기와 투자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게 이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20년 가까이 저금리가 이어졌는데 이게 한순간에 고금리가 됐어요.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변화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어떤 투자라든지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투자 이런 목표들을 잘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고 준비한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자 열풍인 시대입니다. 투자는 꼭 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투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돈을 넣고 내가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투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술 발전의 진보, 어떤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투자해서 내가 돈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좋은 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소비하는 것들,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은 어떤 커피 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뭐 한 50에서 100만 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선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면은 아마 본인 스스로 계속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이런 습관이 꾸준히 길러진다면은 다른 좋은 투자 기회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요. 투자를 위해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보거나 미리 공부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위해서 공부할 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부동산을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떠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3개를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채권, 그리고 환율,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총 5가지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사실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은 원자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이 많이 상승함으로써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또 이게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원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자산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에 편애해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이 5가지를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투자 기회도 더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각종 투자 정보가 많이 넘쳐납니다. 좋은 정보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공부보다는 주로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소식들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을 자꾸 고민하게 된다면은 조금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뉴스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사실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도 있어요. 굳이 공부를 하나 꼭 하셔야 된다면은 회계 공부가 가장 좋습니다. 회계는 자본주의의 어떤 코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도 어떤 기본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짜여 있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 공부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만 하신다면은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힘들다, 난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러면은 우량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시장 변화라는 게 어떤 누구의 뜻대로 쉽게 되지 않고 항상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았어도 다음 달에는 좋은 일이 생겨서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좀 덜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중하시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신다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 이런 것들에 도달하는데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현우 작가님과 돈 모으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유익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PM지원팀의 반소정 이현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